언니 얘들아? 일단 윤동주 시인하면 윤동주 시인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정치개명을 해서 부끄럽고 쟤네는 내 친구들은 저기서 독립운동 하다가 막 잡혀가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시를 쓰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고 나는 부끄러운 감정을 많이 느꼈고요. 반성, 성찰, 자기 잘못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이라고 할 순 없지만 반성, 성찰 이런 걸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길이라는 시는 무슨 길이냐면 자신의 내면을 찾기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가 독립운동가라고 칭해지진 않는데 얘가 뭐 어디 나가서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가서 뭐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았지만 일단 뭐 시로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소극적이에요, 되게. 얘 시는 되게 성격도 소극적이고 뭐 얘가 어디 나가서 뭐 총 들고 뭐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폭탄 들고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시로 이렇게 한 거를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는 소극적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뭐 그게 굳이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뭐 시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뭐 이런 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시인이에요. 시를 조금 볼 건데 첫 마디가 잃어버렸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얘가 뭘 잃어버렸는지 누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안 나와 있어. 주어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서술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자의 호기심을 조금 자극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막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막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니까 돌과 돌이 끝없이 연결해 있는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얘가 막 이제 뚜벅뚜벅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막 돌담이 있는 돌담을 끼고 옆에다 끼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잠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이 중간에 쇠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꾹 닫혀 있어. 굳게 닫혀 있어서 막 이렇게 막 그림자도 있는 거야. 긴 그림자도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합니다.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 날이 반복될 때까지 길이 끝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길이 끝이 없이 계속 연결돼 있는 거겠죠.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은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얘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떳떳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많아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땐 떳떳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럽게도 하늘이 너무 푸른 거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은, 그러니까 길이 뭐 예쁘진 않나 봐. 풀이 한 폭이도 없어. 이런 삭막한 길이. 다음 저쪽에는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이 길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유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이거 하나하나 한 번씩 뜯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서술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겠죠. 얘가 뭘 잃어버렸을까? 누가 뭘 잃어버렸을까? 생각하게 되잖아.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어 목적어가 빠져 있음으로써. 근데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저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얘들아,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손을 넣잖아. 밖에서 안으로 손을 넣으니까 여기서 주머니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얘기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더듬어 나가면서 길을 나아간대요. 길에 나아간다는 거는 내면 세계를 탐색해 나가겠죠.
나의 내면 세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럼 얘가 내면 세계를 탐색하면서 막 길을 걸어 나가. 그럼 여기서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 부끄럽고 반성하고 성찰하겠죠. 길에 걸어가면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봐봐. 우리 내면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내가 여기 서 있어. 여기 이렇게 돌담이 있어. 돌담이 있어. 내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 돌담을 여기다 왼쪽에다 끼고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돌과 돌과 돌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반복법이라 그래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우리 연달아 이런 거. 돌과 돌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돌담 얘기하는 거겠죠. 연달아. 연속성도 보여주고 있는. 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나 봐. 근데 닫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여기 아까 중간에 쇠문이 있다 그랬어. 쇠문이 너무 무거워. 너무 커. 근데 이게 완전 굳게 닫혀 있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겠죠? 내 내면 세계가 어둡고 괴롭고. 자, 얘들아 여기 내면 세계잖아. 여기가 아니라고 치고 여기 돌담 너머를 밖이라고 쳐보자.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여기 있는 내가 있고 밖에 있는 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끝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쇠문이 있어. 내가 쇠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 얘를 찾을 수 있는데 쇠문이 닫혀있어, 열려있어? 쇠문이 닫혀있잖아. 쇠문이 열려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쇠문이 닫혀있으니까 내가 저기 있는 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 여기 있는 쇠문도 그럼 마이너스겠지. 그림자도 내가 지금 쟤를 찾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림자 너무 어두워요. 그림자 마이너스, 쇠문 마이너스입니다. 쇠문은 나를 단절시키고요. 나를 넘어갈 수 없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게 그럼 일회성이 아니라 길이 끝나지 않는 길인 거지. 길이 잠깐 걸어가고 끝날 길이 아니라 길이 끝나지 않는 길인 거예요. 내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다 쳐다보면은 하늘은 부끄럽게도 펄어봅니다. 얘 왜 눈물 지어? 얘 왜 울어? 나 일로 건너가고 싶은데 돌담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슬픕니다. 나 지금 너무 슬퍼 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나 지금 슬퍼. 슬프면 슬프다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걸 알고 있어.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하늘을 통해 자아성찰을 하고 있고요.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지, 하늘이. 감정, 정서 유발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얘 지금 왜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쳐다봤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나 왜 부끄러워? 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부끄러워. 내가 나서서 독립운동도 막 하지 못하고 창씨기병도 해서 내가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너무 부끄러워.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은, 얘들아, 풀 한 폭이 없다 그러면 너무 암담해 보이지 않니? 얘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암담한 현실인 거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암담해.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는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야. 내가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이렇게 암담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는 이 반대편에는 내가 찾고 싶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찾고 싶은, 자, 여기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에 내가 있고, 1번 내가 있고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할 때 2번 내가 있거든요. 보이니 얘들아?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 그럼 얘가 담 저쪽에 남아있는 내야. 얘는 내가 찾고 싶은 자야, 지금 나의 자야. 난 지금 얘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내가 찾고 싶은 나겠네. 우리 찾고 싶은 나를 본질적 자아라고 그럽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찾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를 본질적 자아라고 그러고요. 내가 지금 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얘야. 얘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이 본질적 자아를 찾으러 길을 떠나고 있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요거 두 개 구분만 잘해주시면 되시고, 난 지금 얘를 찾고 싶어. 얘를 찾기 위한 의지도 남아있어요. 난 얘를 찾기 위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거니까 찾기 위한 의지도 남아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나 지금 쟤를 찾아 나가고 있어. 나 지금 쟤를 찾아 나가서 길을 떠나고 있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요. 나는 얘를 찾기 위해 노력할게. 적극적으로 노력할게. 근데 노력은 하는데 얘가 그게 적극적인 게 행동이다 아니다? 행동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가짐만 변한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바뀌어 볼게.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그냥 마음가짐만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 맨 처음에 잃어버렸습니다로 시작했는데 그럼 얘가 뭘 잃어버린 거야? 내가 찾고 싶은 본질적 자아,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거겠죠? 잃어버렸습니다는 참된 자아의 상실이겠죠? 그러면 주제. 이게 주제입니다. 내 참된 자아의 회복과 이걸 찾으러 가고 있으니까 참된 자아의 회복과 지금 현실의 극복을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시예요. 그렇다면 이 시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 뭐 길, 돌, 뭐 하늘, 부끄러움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요. 내 내면 세계를 형상화했습니다. 내 내면 세계 안에 길이 있고요. 돌도 있고요. 하늘도 있고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얘 길을 왜 걷고 있어요? 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길을 걷는 것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참된 자아를 찾으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 해요. 길을 걷는 것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마지막. 시에서 말투가 어떠니 얘들아?
나 갑니다. 끼고 갑니다. 통했습니다. 푸릅니다. 까닭입니다. 뭐뭐 합니다로 끝나네요. 경어체 쓰고 있네요. 똑같이. 뭐뭐입니다. 라는 총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존댓말로 쓰는 거를 우리 경어체라 그러죠. 뭐뭐입니다.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경어체를 쓰고 있네요. 뭐 참고하시면서 뒤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 얘들아, 부재하는 대상이 뭐니? 얘 지금 뭐 찾고 있어? 참된 자아 찾고 있잖아. 자기 본질적 자아 찾고 있잖아. 이 참된 자아에 대한 그리움과 약간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1번 땡. 2번 부재하는 대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보이고 있나? 우리 참된 자아 찾고 싶어하고 의지 보이고 있고 정답 2번이겠죠? 3번 부정적인 현실과 대결하며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시도하고 있다. 대결하고 있지는 않아요. 3번 땡.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안타까워하며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얘가 생각하기에 이상과 현실이 약간 너무 다른 거지. 근데 이상과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얘가 세상이랑 자기랑 단절된 게 아니라 참된 자아랑 지금 현실적 자아랑 단절이 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이 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주머니를 더듬는 행위로 볼 때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아마도 자신이 지니고 있었거나 내면적인 성질을 띈 것일 거야. 주머니 아까 내면색을 뜻한다 그랬죠? 정답. 2번. 길과 이어진 돌담은 화자로 하여금 좌절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 돌담 때문에 못 넘어가서 눈물을 흘렸잖아. 너무 슬퍼. 너무 단절됐어. 내 장애물 같아.
거절과 슬픔을 느끼게 하고 있네요. 3번, 하늘은 화자의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존재이지만 의지를 복돋우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어. 하늘을 봐서 너무 부끄러워. 대신에 얘를 봤으니까 나 이제 소극적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변해볼게 얘기하고 있죠. 4번,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화자가 꾸준히 감당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시간이야. 꾸준히라는 건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쟤네 연속성 나타내고 있는 거 맞겠네. 5번, 담 저쪽은 화자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는 경관이며 화자의 회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어. 대비되는 공간까지는 맞는데 화자의 회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 회상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이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얘가 뭐 과거에 이랬지라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기를 이 시를 쓰기 위해 시안이 작성한 메모라고 가정할 때 창작 과정에서 반영된 내용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1번.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색채 이미지라는 거는 은행나무 이런 거 있잖아. 노란색. 단풍나무, 빨강색. 이런 게 색채 이미지인데 색채 이미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계절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러면은 가을이란 거 알 수 있지만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니은 시어가 지닌 보편적 상징을 두루 사용하도록 하자. 우리 아까 길, 돌담, 하늘, 쇠문 이런 거 얘네가 뭘 상징하는지 아까 다 나왔죠? 니은 맞겠고 디귿은 시작할 때는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자. 우리 아까 주어 목적어 빼고 서술어로 시작하면서 독자의 궁금증 유발했죠. 디귿도 맞겠고 리을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자. 뭐뭐읍니다. 경어치 쓰면서 종결함이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느낌으로 썼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서시. 서시 되게 짧아 얘들아. 서시를 한 번만 읽어보려. 예, 같이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까 윤동주한테 하늘은 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겠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얘들아 잎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가지 이렇게 달랑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파리 하나 붙어 있는 거 잎새라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 얘 되게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하나 이렇게 딸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얘 되게 흔들리지만 난 엄청 괴로운 거야. 바람이 불면 얘 되게 흔들리니까 괴로울 거 아니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아까 쟤한테 하늘이 되게 중요한 존재였잖아. 내가 하늘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늘을 봤을 때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 얘가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바닥에 쓰레기 버리면 나쁜 짓이야. 길 가다가 뭐 누구 지나가는 사람 죽방 치면 나쁜 짓이야. 이런 거 약간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이란 게 있잖아. 이런 짓을 하면 나쁜 짓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봤을 때 우리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얘를 봤을 때 좀 당당해야 되겠어. 얘를 봤을 때 당당한 걸 알 수 있어.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면 내가 오늘 양심적이게 행동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윤동주 때 하늘은 저런 존재였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봤을 때 난 되게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당당했었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되게 엄격하게.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봤을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우리 아까 바람 불면은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잖아. 바람 불면 잎새가 너무 흔들려. 화자의 심리적 고통. 바람 불면 잎새가 너무 흔들려서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했다. 얘 왜 괴로워했는지 아니 얘들아? 나는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한 점 부끄러운 게 없이 살고 싶었는데 난 지금 살짝 부끄럽게 행동을 한 거야.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었던 거를 이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하지만 난 지금 살짝 부끄럽게 행동을 했어. 그래서 고통스러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뭐 괴리? 나는 이상이 되고 싶은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하고 싶은데 나에게 지금 살짝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은 좋은 거겠죠 일단 뭐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우니까. 윤동주한테 그럼 별은 뭘까?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광복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뭐 윤동주에게 있는 희망 뭐 양심 부끄러움 없는 삶 이런 게 쟤한테는 별이겠죠. 이런 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 이때 일제강점기였잖아. 일본한테 지배받던 식민지 시대였잖아. 이때 억압받는 모든 대상들을 모두 사랑해야지. 나 이런 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일본한테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얘가 가야 하는 길은 뭐야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겠죠. 얘가 가야 하는 길은 그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겠고 걸어가야겠다. 아, 나 무조건 이제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어. 뭐뭐 해야겠어. 되게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오늘 밤에도. 시에서 보통 밤이면 안 좋은 겁니다, 얘들아. 뭐 고통, 이런 거, 시련, 이런 거. 시에서 보통 밤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별이 플러스겠죠. 뭐 이상, 양심 이런 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바람도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시련이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오늘도 이런 내 희망들이, 오늘 내 양심들이, 오늘 내 뭐 광복들이 저런 시련에 스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봤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제가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특징. 봐봐라 얘들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죠. 여기까지는 과거거든요. 했다 과거잖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미래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스치우고 있어 지금. 현재죠. 과거, 미래, 현재 순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도 별, 바람 되게 대조적인 거 많이 나왔죠? 우리 별과 뭐 바람 같은 거 이미지 대조를 썼습니다. 이미지 대조를 쓰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별, 바람, 잎새, 뭐 하늘 이런 자연적 소재 이런 자연적 소재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하늘은 내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요, 잎새는 괴로움이요, 별은 좋은 것이요, 바람은 안 좋은 것이요.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은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고백적이고요. 잘못했습니다. 성찰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대로 문제 풀어보시죠.
같이 봅시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아까 과거, 미래, 현재로 바뀌었죠? 1번 맞고. 2번.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고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의 성격이 고백적이었죠? 2번도 맞고. 3번. 자연물을 활용하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아까 별, 바람, 하늘 이런 거 쓰면서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네. 4번.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도치라는 건 앞뒤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런 것처럼. 근데 도치 이런 거 안 나왔죠? 정답 4번.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아까 별과 바람 이런 걸로 이미지 대조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이 시인을 회고한 글의 일부이다. 시는 곧 시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할 때 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그는 읽는 책에 좀처럼 줄을 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그는 결벽성이 있었다. 근데 결벽성이 있다는 거는 깔끔하다, 엄격하다, 이런 성격인데 아까 앞에서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니면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걸로 보아서 되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도덕적 기준도 높아 보이고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결벽성이 있어 보이죠. 1번 맞고요. 2번.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어쩌고저쩌고 미남이었다. 외모 묘사는 시에 안 나왔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그는 이처럼 마음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마디의 시어 때문에도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 아까 서시 되게 짧았잖아. 짧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신중하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시를 대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드러났어. 이런 시어 한마디 때문에 몇 달 고민을 한 게 3번도 맞고요. 시국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가운데 하숙집을 또 옮겨야 하는 일이 겹치면서 그는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 우리 아까 서시의 배경 일제강점기였죠. 민족적으로 억압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괴로운 바람도 있었고 시국에 대한 불안이 표출되는 단어가 되게 많았죠. 4번도 맞았고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게 아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했잖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독자의 반응 중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한 것은 우리 몇 주 전에 내재적 의미, 외재적 의미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재적. 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였죠. 내재적은 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였고 외재적. 얘들아 우리 했어. 기억나니? 나 혼자 기억하고 있는 거니? 독자 시점에서, 작가 시점에서, 시대 시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독자 시점에서 보는 거를 표용론적 관점, 시대는 반영론적 관점, 작가는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관점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단 3번을 보시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많은 우리들에게 이 시는 정말 맑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것. 우리들에게 이거 읽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네. 독자겠죠. 독자 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외재적 관점이겠죠? 그러면 1번 틀렸고요. 2번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에게 이 밤이라고 표현된 당시의 현실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군. 당시의 현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왔네요. 시대가 나왔으면 얘도 외재적 관점이겠네요. 3번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생명에 대한 외견과 연민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 되게 시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독자적인 관점도 아니고 시대적인 관점도 아니고 작가적인 관점도 아닌 시 자체에서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작가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작가 관점이죠. 외재적 관점입니다. 5번도 작가 어쩌고 저쩌고 작가 관점이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지영 보기 전에 쉬고 갑시다.